50제곱미터, 50제곱미터고, 이게 주거지역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이 두 땅을 사서 이렇게 집을 지려고 그래요. 그래도 50제곱미터 집 못 짓죠? 100제곱미터, 한 30평은 좀 돼야지만 집 짓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집을 지려고 그래요. 자, 근데 이 두 개 땅을 다 사야지만 되죠? 두 개 땅 사면 면적 얼마? 100. 토지거래허가 대상? 2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느냐. 요것만 사는 거예요. 50. 60 이하니까 허가대상 아니죠? 그래 놓고 1년 이내 다시 이거를 산다면 이거를 뭘로 본다? 하나의 거래로 본다. 그래서 이 뒤에 것은 허가를 받아야 되면 되는 거예요. 뒤에 할 때는. 그러면 여러분이 허가를 안 받고 하려면 어떻게 돼요? 일단 이거 사놓고 몇 년 기다려야 돼요? 1년 뒤에 이거 사면 허가 대상이 아닌 거죠. 1년 안에 그러면 이건 허가 대상이 된다. 자, 그러니까 허가를 피하는 이거를 막기 위해서. 자, 그러면 이런 게 있습니다. 분할 거래. 이거는 이제 이런 거예요. 자, 여기에 요게 거꾸로입니다. 여기에 100제곱미터예요. 주거지역이에요. 그럼 일단 주거지역 100제곱미터면 토지거래 허가를 지정받으면 어떻게 돼요? 허가 받아야지만 되죠? 자, 이게 갑자기 내 땅이 허가 지역으로 지정된 거예요. 허가 받아야 되는데 이거 피하는 법이 없을까? 일단 쪼개버립니다. 얼마로? 50, 50 이렇게 쪼갠 거예요. 쪼개서 요걸 판다. 그러면 허가 대상이 아니죠. 예, 요걸 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최초 거래안에서 뭐 한다? 최초 거래에서는 허가를 받아라. 나중에 허가 안 받아도 되죠? 첫 거래만 허가받는다. 라고 하는 것이 요 내용입니다. 자, 그냥 이해만 하고 넘어가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허가신청서 제출. 허가신청서는 거래 당사자가 허가죠? 그러니까 공동 제출입니다. 기재사항 보세요. 기재사항에, 자, 계약 예정 금액에 대해 밑줄. 나머지 보지 마세요. 나머지는 보지 말고 계약 예정 금액 하나 밑줄 있죠? 계약 예정 금액 찾았어요? 그리고 옆에다가 개업 공인중개사 X 하나 써놓으세요. 개업 공인중개사 없으면 있겠죠? (228페이지) 이 계약 좀 미음에 있나? 미음에 있죠? 옆에다 개업 공인중개사 X. 자, 두 가지. 여러분들이 저기 허가 신청서에 거래 금액 그럼 틀립니다. 왜 틀리죠? 그죠? 계약 체결 전에 허가받는 거죠. 근데 거래 금액이라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계약 예정 금액. 그 다음에 자, 토지거래 허가는 개업공개사에 허가 신청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허가 신청서에 개업 공인중개사 사항이 없어. 이거 시험 나온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 허가 신청서 강의를 안 했거든요. 근데 사실 강의 안 해도 요 얘기는 했어요. 자, 개업공개사는 토지거래 신청 의무가 없다. 조심하라. 개업공개에 대한 의무는 없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문제가 딱 나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충분히 풀어야 돼요. 제가 서식, 신청서 서식에 있는 내용을 얘기를 안 해도 풀어줘야 돼요. 왜? 답이 이거거든요. 다음 중 토지거래가 신청서의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예전에 기출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당연히 이걸 찍어야 돼요. 이 공부를 안 했어도. 왜? 개업공개사는 뭐 안에 어떤 의무가 없다? 허가 신청 의무가 없으니까. 예. 그래서 그런 내용 이미 나왔던 거고요. 자, 서류. 이거 허가 신청서에 토지이용계획서에다가 토지 취득 자금 조달 계획. 농지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농지는 토지 이용계획 대신에 뭐예요? 농업경영계획서. 변경하고자 할 때도 마찬가지로 변경 허가 받아야죠. 이거는 제가 크게 많이 설명할 필요는 없을 거고. 자, 그러면 허가 신청을 하면 며칠 이내 허가 또는 불허가? 며칠 이내? 15일. 자, 229페이지죠? 229페이지 허가 신청 처리. 15일이죠? 15일 이내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한다. 허가증 발표해 주거나 불허가 처분 사유를
통지하는데 이때 허가 과정에서 필요한 조사입니다. 자, 일단은 필요한 조사하고 사진 찍어놔야 돼요. 왜 사진 찍어놓냐? 나중에 이걸 제대로 이용하고 있는지를 현황 파악하기 위해서. 자, 그 다음에 또 선매 협의가 진행 중이다. 자, 선매가 뭐라 그랬어요? 선매, 먼저 사는 거다 그랬죠. 먼저 사는 거. 누가? 국가 등이. 자, 이거는 조금 이따 선매 부분에서 일단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선매협의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신청인을 통지한다. 그리고 자, 일단 15일 이내 하라 그랬어요. 근데 그게 통지가 없다 그러면 아무 소리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이때 그 기간이 끝난 날에, 자, 이거 조심하라 그랬죠? 다음 날. 그 기간이 끝난 날에, 다음 날에 허가가 있는 것으로 본다. 끝난 날에가 아니고 끝난 날에 뭐예요? 다음 날. 공법적인 개념이지만 그렇게 아주 어려운 부분은 없어요. 네? 개론에서도 이런 거 나와요. 개론에서 나올 수도 있겠다. 자, 그러면 허가 위반하면, 자, 요거 좀 조심해야 돼요. 토지거래가 받지 않았습니다. 부정한 방을 받았어요. 어떻게 된다? 계약 자체가 무효다. 그래서 이건 민법에서 배웠죠. 계약 자체가 무효다. 그래서 뭐라 그러죠? 유동적 무효, 확정적 무효 이렇게 배웠죠. 자, 이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나중에 기회 있을 때 한번 살펴보죠. 그리고 형벌. 자, 형벌을 보세요. 2년 이하 징역 또는 어떻게 된다? 토지가에게 100분의 30 이하 벌금. 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가에게 100분의 30 이하 벌금에 처한다. 아까 외국인 토지 취득 허가 위반하면 어떻게 돼요? 외국인 토지 취득 허가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벌금이죠. 외국인은 2-2. 그 다음에 얘는 토지가액 얼마? 100분의 30 이하 벌금. 2년 이하 징역. 눈에 자꾸 익혀두는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허가를 하여야 하는 경우를 보죠. 자, 이제 허가 기준과 관련된 부분 232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일단 요거를 설명을 잠깐 하고, 몇 가지 설명하고,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자, 거주용. 여러분들이 토지거래 허가 신청할 때, 허가 신청서에다 뭘 첨부하죠? 토지 이용 계획서를 첨부하죠. 들어보셨나요? 토지 이용 계획서 첨부합니다. 아까 앞부분에서 나왔어요. 거기에 나 집 짓고 살겠다. 거주용으로 했다면 허가해줘야 돼요. 하여야 한다. 필수입니다. 강제. 일단은 담당 공무원 허가를 해줘야 된다. 담당 공무원의 재량권이 없어요. 이 상황이면 허가해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복지 편의시설. 자, 복지 편의시설은 당연히 허가를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자, 농업인 등 자, 특광시군 내 특별시관시 시군 내 광역시군 포함입니다. 농업인 등. 자, 농업인 등 하면 뭐예요? 농업인 등 농업, 축산업, 임업, 어업. 네 가지를 묶어서 뭐라 한다? 농업인 등. 그래서 제가 아마 1월 달에 잠깐 이 얘기했을 거야. 시험 문제 농업이라고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냐? 축산업.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뭐를 기억해요? 농업 머릿속에 기억하죠? 그래서 갑자기 축산 나오면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농업인 등 하면 뭐예요? 농업, 축산, 임업, 다 농업인 등에 해당된다. 자, 그러면 이때 이 농업인 등은 거주하는, 자, 조건 몇 가지 볼게요. 거주하는 주소지부터 몇 킬로네요? 30km 이내에 대해서만 조건이 돼요. 나머지는 허가 안 돼요. 이때 또 거주의 조건. 전 가족이 거주해줘야 돼요. 우리 식구는 서울에 있고 나만 혼자 내려가서 이거 안 됩니다.
이 거주는 전 가족이 거주해준 조건. 이게 왜, 뭘 때문인 거예요? 투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지금 이 허가가. 그러니까 잠깐 나만 데려가지고 거기서 땅 사고 오고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거를 막기 위해서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일단 기본적으로 30kg인데요. 대체 농지는 몇 킬로예요? 80kg. 연도 교재 다 사실 있는 거거든요. 있는 건데, 그 중에서 시험 문제 나온 것만 지금 제가 언급하고 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30kg인데 왜 대체 농지는 80kg냐? 근데 대체 농지가 뭐예요? 맞아요. 자, 수용됩니다. 이 농지가 수용이 돼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보상금을 받고 나가죠. 그런데 보상금 대신에 다른데 이 비슷한 땅을 줄 거니까 우리 보상금 받지 말고 이렇게 하자. 이런 식으로 제안하면 그럼 그렇게 하겠다라고 해서 계약을 하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자, 비슷한 땅을 받는 거죠. 그 비슷한 땅을 받을 권리를 뭐라 그러죠? 옆에 비슷한 땅을 받을 권리. 기억하시네요. 제가 이거를 첫 번째 잠깐 설명드렸거든요. 이걸 뭐라 한다? 땅을 받을 권리를 대토권이라고 그러죠. 들어보셨죠? 자, 대토권은 중개대상물이다 아니다? 아니다. 왜 아니죠? 대토권은 왜 아니라고? 네, 그게 아닌 거 맞아요. 네, 시험지 아닌 걸로 나왔어요. 네. 근데 이유, 왜 아니죠? 대토권은 중개대상 아니다? 실체가 없다 그랬죠. 내가 여기 비슷한 땅 줄게. 땅 줄게라고만 했지, 땅이 확정되지 않았죠? 그래서 없어요. 그냥 받을 권리만 있지, 땅 자체가 없어요. 요게 대토권이에요. 그런데, 요렇게 대토권에 의해서, 이제 대토권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대토권에 의해서 땅을 주면, 이게 뭐가 된다? 대체, 농지면 대체 농지. 예, 농지가 아니면 일반적이면 대체 토지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요 대체 농지는 몇 킬로다? 80kg. 왜 80kg냐? 비슷한 땅을 줄게. 그런데 이 비슷한 땅이 없을 수 있죠. 일단 수용된 날로부터 몇 년이네요? 3년 이내 해줘야 되고요. 종전 가격 이하지만 돼요. 이 종전 가격이요. 왜냐하면 수용은 평당 1,000원짜리 수용했어요. 그런데 평당 2,000원짜리 주면 그렇잖아요. 그럼 나중에 감사 들어가면 더 그 봉만 깨집니다. 그래서 종전 가격 이하여야지만 된다.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대상 토지가 없을 수 있으니까 80kg라는 좀 멀리 잡은 거예요. 자, 일단은 그 다음에 또 하나, 사업시행. 자, 사업시행은 여러분들 교재에 사업시행과 관련된 부분이 233페이지에 4, 5, 6번이 사업시행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자, 좀 길죠? 자, 수용으로 인한 사업시행, 지정목적 적합한 사업시행, 특관 시군이나 인접한 시군에서 하는 사업시행. 자, 그러면 좀 복잡하니까 그냥 간단하게 사업시행자가 나오면 일단 허가를 해줘야 된다라고 일단 기억하세요. 뭐가 나온다면? 사업시행자가 나오면, 그 다음에 이제 통상경제활동, 일상생활과 통상적인 경제활동에 필요한 대체 토지. 아까 대체 농지와 똑같아요. 농지 대신에 토지입니다. 그 다음에 현상보존, 임대사업,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의 임대사업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런 통상경제활동에 의해서 하는 부분, 이런 것들이 일단은 허가를 해줘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거주용 이렇게 아마 써신 분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복지편익, 농업인 등, 농업인 등, 사업시행, 그 다음에 또 통상, 경제활동. 자, 이렇게 해서 거복농사통. 아마 이렇게 한번 썼을 거예요, 아마. 이 거복농사통, 거주용, 복지편익, 농업인 등, 사업시행, 통상경제활동, 이것은 뭐하라? 허가를 뭐 해야 된다? 네. 해줘야지만 된다. 허가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들어오면 허가를 해줘야 된다.
자, 이런 식으로 허가하는 경우 있고요. 자, 이제 넘어가요. 가도 되지요? 목적의 적합성 허가를 안 해줘야 되는 경우. 이거는 뭐 제가 간단하게만 설명드려도 될 거예요. 자, 계획에 맞지 않다. 생활환경 보여 중대한 위해를 끼친다.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 그럼 제가 이거 암기 안 해도 되죠? 이 실제 시험 문제 한번 나왔던 건데요. 근데 굳이 암기 안 해도 돼요. 이렇게 보면, 아, 허가를 해줘주면 안 되겠구나라는 게 딱 글자로 뭐 느껴져요, 이거. 자, 그래서 요거는 그냥 한번 읽고 지나가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의신청.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처분받은 날부터 몇 개월? 1개월 이내 어디다가 시군구청장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자, 불허가 됐다. 뭐 이러면 이의신청할 수 있죠? 그는 언제부터? 그 처분받은 날부터 1개월. 그러니까, 자, 숫자, 시기 일단 기억해 놓으시고, 누구에게 이의신청? 시군구. 허가관청이죠? 그럼 허가관청에서는 그 시군구 도시기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이 신청인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날짜, 어디다 한다? 요거, 기억을 좀 해 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불허가 처분에 대한 매수 청구. 불허가 처분에 대한 매수 청구. 일단, 불허가 됐습니다. 이 허가는 왜 받아요? 팔려고 허가 받는 거죠. 근데 허가 못 받았어요. 팔 수 있어, 없어요? 없다. 그래서 팔 수도 없고 내가 이용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 땅 좀 사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이거라 그랬죠. 자, 그럼 매수 청구. 자, 매수 청구는 내 땅 좀 사주세요 라고 사정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매수 청구? 허가관청에. 허가관청에다가 매수 청구를 하게 되면, 자, 허가관청에서는, 자, 이거는 날짜 1개월 이내입니다. 불허가 처분 받은 자는 그 불허가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누구한테? 시군구청장에다가 내 땅 좀 사주세요라고 일단 신청을 하면, 자, 그러면 허가관청에서는 사줘요? 안 사줘요? 사줘야 되나요? 안 사줘도 되나요? 사줘야지만 된다 그랬죠. 자, 매수하게 하여야 한다. 찾아보세요. 찾았나요? 네. 매수하게 해야 한다. 맨 밑에 234페이지 맨 밑에 동그라미 2번에 세 번째 줄이 있습니다. 이 매수하게 하여야 한다니 매수해줘야 되는 거예요. 단 어떤 가격? 네. 그러니까 싸게 사줄게. 가장 싸죠? 네. 토지가 공시지가면 완전히 적어져. 그래서 어떤 가격이다? 공시지가로. 근로리는 없겠지만 신청서에 적힌 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낮다면 신청서에 적힌 가격으로 할 수 있다. 아마 이럴 일은 없을 거야, 아마. 자, 어쨌든, 자, 이렇게 매수 청구. 내 땅 좀 사주세요. 그러면 어떤 가격으로 산다? 공시지가로. 이거는 매수 청구는 몇 개월 이내? 통지받은 1개월. 1개월 이내 이렇게 되죠. 자, 선매. 선매가 뭐예요? 먼저 사는 거라고 했죠. 먼저 사는 거. 누가 먼저 산다? 국가 등이. 자,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이미 있어요. 매수 예정자가 이미 있습니다. 그런데 가운데서 누가 뺏어버리는 거다. 국가 등이 뺏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때 선매 대상 토지는 공익사업용 토지. 그 다음에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않은 토지. 자, 이 두 가지가 선매 대상이에요. 다시 한번 선매 대상은 공익사업용, 그 다음에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않은 토지에 대해서. 자, 그러면 이제 절차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선매 과정을 보면 선매 협의가 진행 중인 경우 신청일도 15일 이내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 교재 236페이지 아무리 쳐다봐도 안 보여요. 안 보이죠? 네. 근데 어디 있느냐? 236페이지. 236페이지에도 없어요. 내는 꼭대기 거는. 거기 보니까 230페이지 1번에 보니까 시군구청장은
토지에 대해서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지정하여 이렇게 됐죠. 맨 꼭대기 있고 없어요. 근데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요? 선매협의가 진행 중이라면 신청일부터 15일 이내 신청에 통지한다. 아까 조그맣게 토지거래허가 신청하면 며칠 이내 허가 또는 무효가 15일. 거기에서 나온 얘기가 하나 있어요. 선매협의가 진행 중이라면 그 15일 이내 진행 중인 사실을 통지하라는 얘기가 아까 나왔습니다. 그거를 여기다가 지금 갖다 절차 붙여놓은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2번부터는 여러분들 교재에 일단 나옵니다. 허가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선매자 지정해서 소유자에게 통지합니다. 그럼 선매자로 지정된 자는 지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내가 선매자 지정됐으니까 나랑 협상하자라고 통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매자로 지정된 자는 1개월 이내 종료하고 조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요. 자, 순서 대충 그림 한번 그려지나요?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한번 보세요. 저기 그 밑으로 내려가면 선매가 이루어졌다면 거래계약서 사본 첨부하고, 선매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때는 자, 선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때는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하는데, 자, 요거는 지체 없습니다. 요거 15일 하면 틀려요. 아까 허가 신청을 하면 며칠 이내 허가 또는 불허가 한다고 그랬죠? 15일. 근데 이거는 지체 없일까요? 왜 지체 없이죠? 자, 선매 과정에서 보면 이미 시간이 얼마가 지났어요? 허가 신청일로부터 1개월 지나고 1개월 지나고 벌써 2개월이나 지났죠? 그러니까 다시 15일이라 하면 또 길죠? 그래서 지체 없이 이렇게 된 거예요. 절차가 조금 머릿속에 아직 안 잡힐 거예요. 자, 선매 가격은 무슨 가격? 감정가. 자, 아까는 공시가 어디서 나왔죠? 매수 청구. 누가 답답해요, 지금? 토지 소유자가 답답하죠? 허가도 못 받았고, 나도 지금 이용도 못 해요. 내 땅 좀 사주세요. 사정하죠? 사줄게 그래 놓고 무슨 가격으로? 공시가. 자, 이건 누가 필요해요? 부가들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리고 싸긴 좀 싼데, 공시지가보다는 좀 비싸죠? 예. 네. 그래서 공시지가가 아니고 감정가를 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절차, 여러분들 교재 보면 그 그림 한 나오죠? 그 그림을 여기다 저는 이제 이렇게 제주가 좀 해가지고 이렇게 아주 이쁘게 못 그렸어요. 자, 일단 봅시다. 이제 지금까지 배웠던 거 보죠. 허가 신청을 하면 선매협의 사실을 통지하죠. 요거는 며칠이고 15일. 허가 신청하면 선매자 지정 통지하죠. 이건 며칠? 신청일부터 1개월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선매자 지정 통지 받았죠. 그럼 선매협의 통지하죠. 요거는 며칠? 15일. 그 다음에 이제 조서제 종료 끝내고 조서 제출하라 그랬죠? 이거는 지정 통지 받는 날부터 1개월 이렇게 되죠. 순서. 여기 아까 선매 절차 있죠? 그 절차. 이 그림을 보면, 여러분 교재 그림 보면서 보시면 돼요. 자, 좀 쉬죠? 쉬었다가 토지 용의무 들어가죠.